알았어.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볼게. 자, 수능 특강 인문예술 5번 71페이지를 펴주세요. 아니야, 자를 거야 이거. 그냥 바로 시작할게. 자, 1문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단을 항상 먼저 나눠주시고요. 1문단 먼저 볼게요. 자, 서구는 르네상스를 거치며 자연과 신적 권위로부터 인간 해방을 추구하였다. 자, 우선 첫 번째 문단에서 서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서구는 자연과 신으로부터 어떻게 인간이 해방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면은 두 번째 줄에 과학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근대화 문명을 만들었대요. 자, 그리고 갑서구 풍부한 원료 공급과 안정적인 시장 확보를 위해서 비서구 지역에 대한 침략을 행하였다. 자, 그래서 근대화 문명을 만들었는데 서구는 어떻게? 이걸 다 끝낸 다음에 비서구를 침략했다는 거죠. 자, 이 비서구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야? 우리 같은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이겠지. 자, 그럼 비서구가 침략당해서 여기는 대부분 뭘로 전락할까요? 식민지로 전락을 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1문단에서 마지막 부분 봐주세요. 세 번째 문장. 근대 문명은 이항선을 타고 철도나 방적기 등과 함께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자연을 정복하고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이 근대 문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나 서구 과학기술을 환영한 것은 아니다. 나와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두 환영한 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 모두 환영한 게 아니다라는 건 일부는 긍정하고 일부는 부정했다라는 뜻이지. 그럼 이 문단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19세기 초 조선은 대내적으로 주저하게 사상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도덕국가였냐 및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문화의식에 의거해서 서구에 응침하고 해로운 기운으로부터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위정 척사 사상에 입각한 쇄국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일었었다. 자, 그럼 봐주세요. 조선의 상황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글로 읽었다면은 대내적인 거랑 대외적인 거를 구별해서 봐줬어야 된다. 대내적으로는 뭐다? 주자학. 대외적으로는 뭐야? 위정척사사상. 자, 위정척사사상은 외부에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뜻이지. 자, 그러니까 서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해서 쇄국정책, 우리나라 문을 닫는 쇄국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주자학에 입각한 당시 유림들이 중심이 된 위정척사론자들은 중화를 높이고 이적을 배척한다라는 존화양의 운동. 요즘에는 이렇게 정의가 내려질 때 수식하는 형태로 많이 정의를 해준단 말이야. 그럼 존화양의가 무슨 뜻이야? 중화를 높이고 이적을 배척한다. 그럼 이적에 해당하는 게 뭐야? 서구 사상이 되는 거지. 서양, 서구. 자, 그 서구 과학기술 수용을 비판하였다. 결국 여기서 뭐라고요? 서구의 과학기술 수용을 비판했다라는 거죠. 그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기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봐야 되는 거지. 자, 기억의 이항론가 나왔죠. 과학기술 수용에 대해서 강경하게 비판하였다. 과학기술 수용에 대해서 강경하게 비판하고 척사론자들은 사상적 기반을 제시하였던 이항론은 자, 성리학적 이기론을 바탕으로 강상윤리로 모르는 사학을 배척할 것을 주장하였다.
강상윤리는 삼강오륜할 때 그 강자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 성리학에 의한 도덕,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덕 법칙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학을 배척, 그러니까 이거 위성척사 사상과 쇄국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거지. 이를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이가 기에 대해 명령하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잘 유지돼야 되는 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은 이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기정진의 이기론이 또 나와. 그럼 이게 같이 결합돼서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자, 이기론. 자, 이는 눈에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 형이상학이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이나 가치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어떤 중요한 진리, 이런 거를 이로 봤어요. 그럼 기라고 하는 거는 볼 수 있어. 만질 수 있어. 이건 우리가 감각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얘네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위계질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가 더 중요하고 기는 그 밑에서 얘의 명령을 따르는 게 바로 기라는 게 이기론입니다. 자,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야 기야. 과학, 기술. 뭘까? 지은아.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과학, 기술.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철학이라면, 주자학 같은 철학,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과학이나 기술은 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서구 문명은 뭘 중요시 여기는 거야? 기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그럼 이 기만 중요시 여기고 이거를 오히려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위계질서를 위반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사악한 문명이 되는 거죠. 서구 문명은. 자, 그래서 기에 해당하는 현상에 천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 천착은 내신 문제에서 이제 질문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걸 천착이라고 합니다. 자, 이를 제거해야 될 대상인 인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흐를 위험이 다분했다. 그래서 파치를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즉 계속 반대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편 조선의 현실 문제와 인류가 지향해야 될 올바른 방향을 모색했던 박은식은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한 주위 열강들의 한반도 젠탈전이 더욱 노골화되던 20세기를 세월이 오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의 대포와 고함을 선봉으로 삼아 밀어닥치는 시기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력이 열세인 나라는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로 바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청년이란 마땅히 과학기술에 휩써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 3분단에서는 자, 박은식에 대해 나오는데, 그리고 문제를 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대조되게 문제를 구성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 학로는 위정척사 사상이어서 이런 거를 긍정하지 않았는데, 박은식은 바로 뭐야? 과학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 따라 힘써야 된다, 시급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자, 그는 과학기술이 풍요와 발전의 원천으로 이해했으며 문명 진화의 핵심이 과학기술의 진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자, 요거를 받아들여야 뭐가 된다라는 거야? 진화가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객관적 사물에 대한 초경험적이고 수상적인 연구보다는 뭐 해야 돼? 경험과 실증의 연구 방법으로 해야 된다. 요걸 강조했어, 박은식은. 그러면서도 박은식은 과학기술이 제국주의 침략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맹목적인 서구화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자, 그럼 뭐냐면은 서구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주체성이 있어야 돼. 그럼 정체성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정신적인 거는 뭐야? 서양에서 가져오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걸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자,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양명학이라는 거야. 양명학을 통해서 뭘 가져오자? 주체성을 가지고 오자. 자, 그러면 그는 넘겨서 72페이지. 그는 주자학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간이 직절함을 결여했다고 비판하였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앞에서 수식을 해줘가지고 글을 읽을 때 조금 혼돈스럽게 만들지. 그럼 간이 직절이 무슨 뜻이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근데 주자학은 간이 직절이 없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양명학은 그럼 어떻게 써? 양명학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요거를 받아들이자는 거지, 박은식은. 자, 그래서 그가 주목한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지였다. 양지 동그라미 해주세요. 끊임없이 흐르면서 현실의 문제와 조우하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항상 막히지 않는 알미라고 생각했다. 그럼 양지는 여기가 더 중요해. 밑줄 고정된 알미 아니라 그때그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여 현실과 현상에 따라 옳은 일을 추구하는 능력이다. 자, 그럼 뭐냐면 우리의 주체성은 양명학에서 어디서 찾아야 된다? 양지에서 찾아야 된다. 이 양지라는 거는 뭐야?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내면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이게 양지야. 그럼 이 양지를 통해서 우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서구의 과학기술을 발달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면은 베스트라고 생각한 거지. 그랬을 때 지금 마지막 5분단을 보면은요, 박은식은 양지를 실현해서 대인이 되면 자신이 마음과 모든 사물 및 타자를 하나로 여기는 만물일체의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 그럼 이제 이 양지를 실현하는 게 누구야? 대인이라는 거지. 양지를 실현하는 게 대인이야. 자,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야? 마음과 사물, 남까지 하나가 된다라는 거지. 서로 싸울 일이 없겠네 이러면은, 그치? 그럼 나의 도덕성이 남에게도 발휘가 되더라. 그래서 인류 전체 아우를 수 있는, 자, 모두가 이렇게 내가 대인이 돼서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치면 우리 사회가 대동사회. 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서구 과학기술로 인해서 특정한 이론이 변모하는 양상을 비교 분석한다. 자, 이거는, 자, 이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2번 서구 과학기술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사상적 배경과 관련돼서 살펴보고 있다. 이거는 지금 기억의 누구였어요? 이항로. 자, 니은은 누구였습니까? 박은식이었죠? 자,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항로의 배경이 되는 사상이 무엇이었어요? 성리학 주자학이었죠. 자, 주자학의 이기론에 따라서, 자, 이는 본질을 나타내고 기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는 너무 기에 집착하는 거여서 이제 거부하고 있었던 사상이었죠. 자, 박은식은 이런 주자학은 배우기도 쉽지 않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뭘로? 양명학에 따라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양지, 현실을 시시비비 판단하고 이제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박은식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입장은 사상적 배경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 2번이 답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서구의 근대 문명은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다. 자, 이거는 지금 1문단에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은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자, 2번. 19세기 조선은 서구의 음침하고 해로운 기운을 막기 위해 쇄국 정책을 펼쳤다.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선지예요. 3번.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근대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자, 이건 1문단의 네 번째 문장에 그대로 있죠. 자, 4번. 양진의 현실을 떠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여 그에 맞게 옳은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알미다. 자, 이게 요즘 유행하는 선지의 구성입니다. 뭐냐면 뒤에는 본문에 있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는 맞는 선지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바로 여기서 현실을 떠나 요 부분만 틀린 선지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4문단의 7번째 줄을 한번 봐주시면, 자, 양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양지를 끊임없이 흐르면서 현실의 문제와 조우하고, 현실의 문제와 조우하고. 조우하는 게 뭐예요? 만나는 거지. 그럼 현실과 늘 만나는 건데 지금 현실은 떠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4번은 틀린 선지죠. 자, 이거는 치사했다. 자, 5번. 받으시는 객관적 사물에 대한 초경험적이고 추상적인 연구보다 감각 작용과 실험 실습을 중요시하였다. 자, 3문단의 5번째 문장을 읽어보면은 요거에 대한 답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럼 빨리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뭐였어요? 이항로. 니은이 뭐였습니까? 박은식이었어요. 자, 기억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이기론을 바탕으로 리를 추구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자, 이항로 다운 생각이죠? 자, 성리학에 따라서 이를 중요시 여겼다. 완전 맞는 거지. 2번, 니은은 간이 직절한 양지를 실현하여. 자, 간이 직절한 게 뭐였어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항로가 추구했었던 성리학은 어려웠는데 양지는 그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양지야. 인류 절제를 아울 수 있는 대동사회를 지향하였다. 즉, 양지를 실천하면은 대동사회가 된다. 이거는 마지막 문단에 그대로 있는 선지였습니다. 자, 3번. 니은은 주체성을 잃어버린 존재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인격을 수양할 수 있는 양면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자, 서구 과학기술은 받아들여도 좋은데 뭐라 그랬어요? 주체성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사상이 뭘로? 양면학을 통해서 주체성을 그대로 유지시켜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선지. 4번에 봐주면 기억과 니은 모두 물질 문명이 삶을 추동하는 핵심이 되었다는 걸 고려해서 근대 문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자, 이거는 요 부분 때문에 틀린 거죠. 자, 니은은 맞지만 기억은 해당하지 않는다. 왜? 기억은 위정 척사 사상을 주장했죠. 그럼 뭐야? 서양은 사악한 거야. 받아들여서는 안 돼. 배척해야 된다 그랬지. 이해하지 않겠죠. 자, 5번. 기억은 리와 기의 위계 질서를 유지해서 선을 실현하기 위해 서구 과학을 거부했고 니은은 맹목적인 서구화를 방지하기 위해 서구 철학을 거부하였다. 자, 이거 완전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윗글은 근년 이래로 자
천하의 대세는 옛날과 판이하게 되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서구 열강이 어떻게 부국 강벽을 이룩해서 뭐 하고 있다? 비서구를 침략하고 있다. 근데 막을 수가 없다. 왜? 형편상 부득이하다. 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고 했죠. 자, 1번 정교하고 이로운 기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이항로는 자, 현상에 천착하여, 천착은 깊이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항로는 이기론을 주장했죠. 자, 이는 본질이고 기는 현상이야. 뭐가 더 중요해? 이가 더 중요해. 근데 기술과 과학은 기인 거죠. 그래서 기술을 중요시 여기는 거는 현실에 집중하는 거니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가 되니까 비판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천하의 대세가 옛날과 판이하게 되었다라는 인식에서 강산윤리를 모르는 사학을 배척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겠군. 자, 요 선지 재밌는 선지죠. 지금 강산윤리는 도덕, 예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섭리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들. 이걸 모르는 사악한 학문, 서양의 학문, 이거를 배척한 결과가 요거라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항로가 이런 현실에서 주장하는 거지. 자,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선지였는데 2번이 바로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2번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3번 위정척서로는 조선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맞죠? 자, 그리고 4번 박은식은 과학의 중요성 인식하고 기술에 힘써야 된다는 생각 맞죠? 5번 중화도 평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고 일본도 수호조약을 맺고 있는 형편은 박은식 입장에서는 우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를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현상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마지막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이런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다이어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 다이어 같은 경우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1번 벗어나다 한 다음에 1, 2, 3, 4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를 다이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오히려 학생들 중에서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렵진 않은데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A 앞에 있는 목적어랑 부사어를 집중해서 잘 봐야 되죠. 자, 지금 A에서는 뭐 했어요? 기준에서 벗어나다죠. 자, 이것과 가장 유사한 거 찾아야 되는 거지. 자, 1번 눈에서 벗어나는 행동. 눈에서 벗어나는 거 뭐야? 마음에 들지 않는다. 눈에 차지 않는다. 눈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 자, 그 다음에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과에서 벗어나다. 일과는 하루 중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맡은 일에서 내가 놓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감시가 심해 감히 대열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자, 여기서 대열은 집단이나 무리라고 볼 수 있겠죠. 무리에서 빠져나왔다. 자, 요 두 개의 선지가 많이 헷갈리는 선지였어요. 자, 2번이나 3번으로 답을 해준 친구들이 많을 텐데, 자, 여기에서 기준이랑 가장 가까운 거는 3번이죠. 왜냐하면 주제를 벗어난 거는 어떤 한 범위라고 볼 수 있죠. 말을 하다가 이야기의 흐름 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덩어리. 자, 여기서 벗어나는 건데 지금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엄격한 법칙,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규칙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오히려 예의, 기준, 이거는 여러 개로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떨어지는 하나의 어떤 규칙 같은 거니까 비슷하긴 하였으나 좀 더 비슷한 거는 뭐다? 3번이다. 자, 그래서 이런 다이어 같은 경우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좀 더 쉽게 느껴집니다. 자, 요즘 동양 사상이 어렵게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배경 지식을 조금만 더 쌓아볼까요?